서울 뉴시스 의혹일 인턴 기자 방송인 김준희가 고 박용하의 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준희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추석 전에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추모공원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용한 녀석 얼굴 보고 그 녀석 좋아하는 바나나 주스랑 담배 한 갑 물려주고 왔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꽃다발과 바나나 주스, 담배가 놓인 묘소 사진을 게재했다. 김준희는 생전 박용하와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는 지난 2010년 33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우울증 등의 병력은 없었지만 부친의 암투병과 사업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고인은 2002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룹 퇴사자의 김형준이 고 박용하를 추모했다. 김형준은 박용하의 기일을 맞아 30일 인스타그램에 추모글과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날은 박용하의 열축이다. 김형준은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용하 보러 왔다. 벌써 10년 됐구나. 오늘도 역시 비가 오는군. 6년 만에 왔네.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면서 오는 길에 처음 그날처럼 기별 야생화를 듣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서 차 세워놓고 한참 울었다. 너도 하늘에서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글을 남겼다. 김형준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현준은 박용하와 함께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고인은 생전 김형준과 절친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은 고인이 안치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 김형준의 추모글에 팬들도 박용하를 그리워하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박용하는 2010년 6월 30일 향년 32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박용하는 1994년에 데뷔해 드라마 겨울연가 오네어 등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일본에서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김유진 인턴 기자. 지난해 6월 32세로 세상을 떠난 한류 스타 고 박용하의 어머니 오영란 씨가 아들과의 추억을 담은 수기를 출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 스포츠는 10일 오 씨가 가독화와 출판사를 통해 수기 나의 아들 진실한 박용하 사진을 출간했다며 박용하를 중심으로 의지하며 살아온 끈끈한 가족 사랑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책에는 박용하의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과의 실연, 1994년 처음 출연한 드라마의 에피소드, 배용준과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등이 260쪽에 걸쳐 소개됐다고 한다. 그의 미공개 사진을 비롯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수록됐다. 어머니 오 씨는 출간 배경에 대해 훌륭했던 가족의 모습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 용하의 끔찍했던 사고를 잊고 웃는 얼굴로 지냈던 가족의 지난날을 되찾고 싶었다고 했다. 또 용하가 남긴 인생의 궤적을 이어가는 게 엄마의 몫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후지 TV의 인기 프로그램 도쿠단에는 이날 책 출간과 관련해 오 씨와 가진 특별 인터뷰를 방송했다. 고박용하 유품을 훔쳐 논란이 되고 있는 매니저 이모 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매니저의 뒤통수 맞은 스타들 편으로 고박용하 매니저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연예부 기자는 매니저 이 씨가 고박용하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계좌에서 역 4천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이 씨는 소속사에 있었던 720만 원 상당의 사진집과 2,600만 원 상당의 유품을 절취했다. 이어 회사 법인 도장을 훔쳐 후배 매니저와 함께 태국에 잠적했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고박용하의 매니저로 알려진 이모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는 이 씨가 더 이상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채용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씨는 고박용하의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읽기도 했으며 구속되기 전에는
아이돌 그룹 빅스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앵커 멘트. 고 박용하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팬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에 참여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걸그룹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18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 앞에 섰던 방송인 이금희 씨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아침마당에서 하차합니다. 이 소식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리포트. 2010년 6월 세상을 떠난 박용하 씨의 기일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강원도 홍천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모 행사에는 고 박용하 씨의 유가족과 200여 명의 일본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녹춘이시다 사토미 올해로 2년째 오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멋지고 정이 많은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박용하 씨는 2002년에 방송된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1세대 한류 스타로서 연기뿐 아니라 가수로도 활약했습니다. 추모 행사에 참여한 팬들은 살아생전 박용하 씨가 활동했던 영상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6주기 당일인 오늘도 유가족과 추모객이 모여 고 박용하 씨를 기리는 자리를 갔습니다. 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의 손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땐 우린 서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서 슈가맨으로 고 박용하가 선정돼 그의 노래 그날 처음처럼을 들으며 떠오른 것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리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의 생전의 박용하 모습이었습니다. 박용하를 처음 본 것은 1998년 MBC 1일극 보고 또 보고 중방년 자리였습니다. 이순재, 김지수 등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청년이 다가와 박용하입니다라고 인사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본 박용하의 웃음이 얼마나 맑았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라마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 사랑하세요. 눈꽃 깁스가족 제작 발표회나 종반년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연기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박용하는 늘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웃음이었지요. 말하는 것도 전혀 수선스럽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겨울연가 촬영장에서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후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가 높아지고 가수로도 활동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용하는 2003년 겨울연가의 일본 방송을 계기로 일본으로 건너가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맹활약을 펼치며 한류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박용하의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일본 팬들도 감동했지요. 한동안 박용하를 만나지 못하다가 2008년 SBS 드라마 온에어 촬영장에서 만나 일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가 일본에서 열심히 한 것은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한국을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박용하는 그런 연기자였습니다. 2009년 1월 11일 겨울연가 윤석호 PD의 결혼식장에서 박용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 결혼식이 진행된 서울 천주교 문현 이동 성당 안에는 최지우, 이병헌 등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고 밖에는 수백 명의 일본 팬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박용하는 일본에서 제가 연기자나 가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호 PD의 작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일본 활동과 함께 국내의 활동을 보다 많이 할 테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용하가 이후 드라마 남자 이야기 주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지난 2010년 6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박용하가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최선을 다해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슈가맨에서 그가 불렀던 그날 처음처럼을 들으면서
정말 맑게 웃는 박용하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고 박용하 씨가 3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이는 33. 그는 배용준, 최지우와 함께 연기한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그의 죽음이 낳은 충격파는 한국의 경계를 훌쩍 넘어 아시아를 흔든다. 아시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그가 갑작스레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유서가 없는 탓이다. 그러나 부친에 의한 치료 부담, 사업상 어려움 등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리라는 추측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박 씨의 부모가 받을 충격을 떠올리면 입을 열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숨 짓게 되는 이유는 또 있다. 한류 스타조차 병원 치료비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스타가 아닌 서민은 말할 것도 없다.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암처럼 큰 병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난다. 우선 경제적 부담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간병에 따른 부담이다.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간병 부담이 겹치면 어지간해선 견뎌낼 재간이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지금도 그대로 통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 박용하 씨가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세상을 뜬 그는 지독한 불효자로 남게 됐다. 문제는 이런 불효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64%대에서 62%대로 축소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50%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50%대가 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경쟁관계가 된다. 삼성생명 등 민간의료보험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할 상황으로 내몰린다. 여기에 겹쳐 전체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는 추세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주요 이유다. 늙으면 아무래도 병원 신세 질 일이 많다. 또 의료기관이 갈수록 영리 추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한 이유다. 의료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거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특징이 정책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까닭에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판을 친다.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한순간 수직 하락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50%대에 접어드는 순간을 변곡점으로 꼽는다. 그때부터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결국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시코에 묘사된 상황을 한국에서도 보게 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해법 역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올려서라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그래서 보장성 수준을 더 높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표적이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1인당 건강보험료를 평균 1만 1,000원씩만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90%까지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실현된다면 큰 병에 걸려도 연간 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고 박용하 씨가 겪었던 고민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성공하려면 전제가 있다. 과잉 진료를 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낭비 요소를 없애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장과 약국 운영자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각각 재정 지원을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고 박용하 씨의 또 다른 고민거리였던 간병 문제 역시 대한 논의가 풍성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이 이런 사례다. 이는 이른바 운동권에서만 나온 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4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했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간호사와 간병인 고용을 대폭 늘리도록 의무화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간병 부담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총 고용 인구 가운데 보건의료 산업 종사자 비율이 OECD 평균 6.12%인 반면 한국은 3%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100병 상당 간호사 수는 136.7대 27.9로 20%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간호사와 간병인 고용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싶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이미 나온 처방이 현실에서 구현되면 병원비와 간병 부담으로 자살을 택하는 일은 고박용하 시로 끝날 듯 싶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기획재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냉담한 태도에 아랑곳 없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래야만 영리병원이 존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여권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인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